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방금 들어본 것처럼 오늘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됐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4단계라는 게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높은 단계잖아요.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잘 결정했습니다. 네. 정부가 미리 예고한 1, 2, 3, 4단계, 4단계의 요건을 충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 물론 저는 이 4단계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5단계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4단계는 할 수 없이 갔지만 좀 이따 풀리게 되면 이제 1단계까지 내려가고 1단계는 거의 아무런 제재가 없는 단계입니다. 예. 그냥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세요라는 건데 만일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가 돼서 1단계가 가면 그냥 평상시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좀 두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500명이 넘어가면 2단계, 2,000명 밑에서 3단계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부주의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4단계로 갔지만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2, 3단계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1단계 내려가면 또 금방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또 2단계 또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한 단계를 더 높인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4단계를 갔고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간 것은 시적절하게 잘 갔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그 질문도 나왔지만 왜 가려면 오늘부터 가지 왜 또 이틀을 미루냐는 건데 그건 현장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되 사실은 오늘부터 마치 4단계 같이 좀 각자가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월요일부터 못 만나니까 주말에 오늘과 내일 빨리 만나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수도권의 방역 대책과 새로운 4단계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그 가장 높은 대책이 여러 가지 겹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의 경우에 이제 영업 제한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이제 좀 동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가장 우리가 좀 가장 크게 이제 좀 체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된 인원 제한이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좀 체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라. 이런 것에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런 조치인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포츠, 관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도 다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게 되고 지금 쭉 이제 앞에 들으셨듯이 학교도 등교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이제 거의 좀 비대면으로 하거나 좀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저희가 듣고 온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번에 취하는 강력한 조치들 유행세를 꺾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행세가 꺾인다라는 지점이 어느 정도로 확진자 수치가 안정화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전에 봤던 4,500명 단계입니다. 700을 치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그전 단계 가면 늘 해왔던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당분간. 결국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가 꺾이는 점. 사람에 따라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꺾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멀어서 좀 더 조심해야 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정부 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경한 파가 있고 또 온건파가 있으니까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일 잘하는 것은 내부 전문가고요. 우리나라의 내부 전문가가
많습니다. 네. 그 전문가 집단에 몸담았던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4시간 그 일에 매몰돼 있는 사람하고 저같이 외래에서 환자도 보다가 또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정보의 축적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견해를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그 견해를 바깥에다가 좀 드러내 보여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잘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3월 그 3차 유행 때도 12월 25일 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1,000명을 넘었을 때 3단계 안 갔어요. 마지막 네. 단계. 저는 그 여파로 계속 4,500명대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갔으면 특히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이 힘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소탐 대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 풀어줬다가 이것이 6개월 가는 거하고 예. 바짝 조이고 2, 3개월에 끝내는 거하고 과연 어느 게 더 낫겠느냐. 네네. 예. 수입도 수입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이런 것들,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때 조였으니까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좀 빨리 푼다면은 700선, 한 4,500선에서 추석을 넘기면서 계속 갈 거고 그러면 본격적인 겨울철이 오면 지난번 11월 말에 터졌듯이 중순에 터졌듯이 또 4,500을 갖고 또 터지고 그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환경은 다릅니다. 네. 예, 더 밀폐된 환경, 바이러스가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환경, 내 몸은 바이러스에 훨씬 더 면역이 약해지는 환경, 백신하고 상관없이 그런 환경이 오는 것이고 예. 작년에 우리가 온다고 얼마든지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와버렸잖아요. 네. 그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피할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뭐 또 이제 자꾸 송구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피할 수 없는 이번 가을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된다. 백신은 물론 70% 맞으면 약간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델타가 또 있죠. 델타 다음에 오메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중대본 브리핑 보면서 윤해 부총리의 조금 전 브리핑도 봤었는데 아마 학부모분들께서는 아이들 등교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4단계 결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학사 일정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바로 12일부터 이제 학사 일정 조정된 학사 일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현장의 혼란이 이제 심각하게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부터 이제 원격으로 하는 수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지금 유초 중교의 이제 좀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한 1,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이제 학사 일정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결국 최대 이제 2주 정도가 원격 수업의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원격 수업을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준비도 이제 철저히 해서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기말고사라든가 이런 평가를 이제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원격 수업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데 일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평가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또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모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정말 긴급하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이제 좀 가능하도록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상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약간의 새로운 거리두기로 그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예고는 했으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부터 6월 전부터 쭉 해오던 거리두기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거리두기 단계였었는데 왜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이렇게 4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도대체 똑같은 거리두기 단계였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냐라는 궁금증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지금 수도권에서 했던 그 거리두기 단계 2단계가 그 당시에는 반영을 했겠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단계를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네. 순전히 그냥 정부에서 경험적으로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속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문제, 또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빨리, 내릴 때는 빨리 내렸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자, 이건 올려야겠다. 그리고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말쯤 돼서 심상찮을 때 2.5단계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제를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단계가 절대적인 게 절대로 아니라는 네. 거. 그다음에 그 사실 그 단계도요, 2단계, 2.5단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1, 2, 3, 4, 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면 이 큰일인가 본데 .5 하니까 네, 그냥 차이를 많이 못 애게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역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우리가 이렇게 의문의 사실은 1패를 당한 겁니다. 네. 방역 정말 잘해왔는데 1년 반 동안 정말 잘해왔고 여러 가지 완화 정책 맞았는데 조금 현장의 상황을 큰 정책의 반영을 좀 더디게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온 거니까 또 교훈 삼아서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백신 속도를 높이겠다,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행 확산 위험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지금의 확산세에서 좀 빨리 접종 맞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접종 진행 상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일단 1차 접종과 이 접종 완료 비율이 1차 접종 거의 30%, 2차 접종은 10% 수준으로 이렇게 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높아져 왔는데, 사실은 이번 달 들어서는 새로운 1차 접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 수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백신 접종 백신을 접종받는 그런 사례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좀 불안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좀 일종의 백신 수합을 통해서 이제 백신을 미리 이제 좀 들여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들여올 백신을 나중에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들여온 백신 이제 수도권에 빨리 접종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 백신을 먼저 투입해서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는 사실 이 이동이나 이런 뭐 활동 이런 것에 상당한 필요를 느끼는 젊은 층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먼저 들여온 백신을 배분하는 기준은 역시 여전히 이제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미비한 부분부터 사실은 채워 나가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회 필수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좀 운송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또 이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의 어떤 좀 주된 여러 가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20대, 30대가 지금 뭐 백신을 접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이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예. 이게 수도권에 먼저 이제 긴급하게 접종을 하는 이 접종 일정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면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백신 수급을 더 이제 좀 앞당기고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방역 당국과 정부가 충분히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백신 수합을 한 것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그러한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이제 백신 물량이 남았는데 뭐 유통기한이 다 됐다거나 뭐 이런 물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의 이제 임박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백신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수합해서 교환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뭐 7월 말인가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직 그래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안에 있는 것만 맞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걸 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너무 과한 그 심이고요. 유통기한이 정해졌다는 그 안에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보장을 생산 회사와 그다음에 허가한 나라가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예.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라도 어떻게 하든 어느 나라하고 접촉을 하든 아니면 지금 mRNA를 실제로 조정하고 있는 미국과 다시 접촉을 하든 해서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 지금 이 4차 유행을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그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가장 높은 4단계가 적용이 되면 확진자가 그 4단계를 우리가 잘 지키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인가? 얼마 만에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얼마 정도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줄어들 것인가?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참 그 오랫동안 2주라는 말씀을 많이 네. 들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딱 스톱을 하면 예. 이제 접촉자들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 숫자가 며칠 뒤부터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워낙 사회 접촉이 많으니까 접촉을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돌고 있는 발이 기본적인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거기서 생기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4단계 조치가 그 2주에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 될까 봐 예. 하면 할수록 줄긴 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조치가 안 되면 더 강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외국에서 했듯이 아예 상점문을 닫아버리는 예, 필수 소위 말하는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들을 유럽 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다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차마 이제 상상하기 싫은 단계긴 하지만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예. 2주에서 만일 잘 안 되면 그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저는 외국에서 했던 그런 단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셧다운 합니다. 같은. 네, 상황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물론 위중증도 줄고 사망도 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잘한 겁니다. 예. 딱 그 취약 계층과 취약 나이에 다 연령층에 다 이제 백신을 해놨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또 입원도 제법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상당히 가라앉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 기다리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우리가 반짝 움츠렸던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일주일도 시작이 월요일부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강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를 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그 다음 주 중반쯤에 꺾이는 걸 봐야 될 거다. 네. 암만 검사를 많이 해도 역시 주말에는 검사를 적게 하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이 지난 수요일 정도에 숫자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산세가 좀 심할수록 사실은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뭐 식사를 하시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 어떻게 좀 꼼꼼히 지켜야 할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 저는 마스크를 제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문 밖에 나서시면 마스크를 즉시 쓰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마스크를 안 벗도록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지만 그 드실 기회도 최소한으로 줄여라.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 3차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터지겠구나. 그런데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제가 우리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어떤 백신보다도 강력한 최고의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손 씻는 것인데 그 수도꼭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도 있지만 대개는 수도꼭지 틀지 않습니까? 예. 손을 씻고 그다음에 손으로 잠그고 그다음에 이제 타올로 말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의 수도꼭지를 닫을 때에 내 손에 묻는 바이러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예. 물을 손으로 씻고 옆에 종이 타올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종이 타올을 끄집어내서 내 손을 닦고요. 예. 그 종이 타올을 뭉쳐서 수도꼭지를 눌러서 물을 닫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고요. 아. 물론 예외가 있을 겁니다. 종이 타올이 없는 데는 네네. 이제 어쩔 수 네. 없고 한데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손을 안만 깨끗이 해도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 수도꼭지를 내가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여기에 예. 다 묻어 있습니다. 제법 오래 삽니다, 바이러스가. 어. 하필이면 내 앞에 지나간 사람이 많은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누르고 갔다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있는 거죠. 네. 그러고는 내가 손이 깨끗하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올리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기간은 그 30초간 씻으라는 건 너무나 이제 많이 예. 예. 들으셨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예. 그 두 가지 하고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더라도요.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기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으로 네네. 이렇게 가려주기. 그러면 내가 나오는 바이러스가 여기 다 묻고 끝납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콜록콜록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감이 됐던 나중에 풍토병이 된 코로나19가 됐던 다 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추가로 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봐도 뭐 친구들한테 들어보거나 이렇게 궁금한 게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궁금했던 게요. 그 탈의실 뭐 헬스장 같은 데 탈의실이나 그런 데서 마스크 벗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는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끼리 굉장히 큰 소리로 마스크 안 쓰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몇 번 참다가 마스크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쓰면 좋은데 아유 꼭 저렇게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가면 이거 도대체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네.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을 미비하게 하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하지만 뭐 좀 본인이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다니다 보면은 잠깐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코가 너무 간지럽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지러우니까. 예. 마스크를 그래서 이제 잠깐 내린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있는데 아예 이제 그 작정하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예. 크게 화를 내거나 그래서 막 물리적 충돌까지 가고 뭐 그런 상황들이 네. 그런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충돌까지 가고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게 네. 어떤 공공장소나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공권력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이제 분쟁이 없는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거기가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업소거나 그러면 역시 그 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그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이제 개입을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걸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됐대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분들 아는데 매번 말씀드려도 안 됐네요 이렇게 말하대요. 그것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또 그러면 공권력을 부르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안 쓰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예, 어떤 예. 찰나의 순간에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포기한다든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방역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깜빡깜빡 계속 간과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 노력 계속해서 1년 반 전부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선별 진료소도 계속 무료로 운영되면서 저희는 편하게 가서 검사 받거든요. 내 시간 상관없이 계속 의료진들, 보건소나 뭐 기타 인력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정부나 아니면 그런 노력에 따른 지원이나 보상 같은 것도 잘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많은 현장 인력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애국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현실은 또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던 그 인력들이요. 검체 채취하죠. 역학조사하죠. 지금은 예방 접종에 관여하면서 부작용 생긴 거 또 조사까지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의료인이니까. 예. 이게 좀 1인 3역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정말 뭐 갈아 넣는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고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구 보건소에서는 뭐 그냥 극단적 선택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서 정말 말로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충분한 휴식과 자긍심 또 보상까지 예.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다고 해놓고 상황이 약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보상이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그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중앙정부가 했던 것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인력 지원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얼마나 될지 모르고요. 예. 그분들에 대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한 보상도 그냥 발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고 저 정도면 좀 힘들어도 되겠네 할 정도의 예. 꼭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만 해도요. 네. 임시 인력들도 정말 적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가면은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더군다나 가지를 않습니다. 이 기회에 뭐 정부도 약속했던 임시직보다는 영구직으로 해서 좀 뽑아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이 오기도 하거니와 그 인력들이 남아서 지속성 있는 방역, 보건 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 한번 제대로 된 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서도 뭐 다 어느 부분에 어느 이렇게 쓰겠다 내용이 있잖아요. 상생 국민 지원금인가 이렇게 이름이 그렇던데 지금까지 우리 그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은 보건소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료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의료 인력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럼 보상 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도 보상인데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당장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뭐 한 군데 집단 감염이 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역학조사가 좀 수월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어떤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학조사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군인, 공무원 등까지 다 투입해서 이 역학조사를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이러한 이제 어떤 비상시가 돼야만 사실은 이렇게 좀 비상한 어떤 상황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나 이런 뭐 인력의 어떤 여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2가 올 수도 있고 코로나2, 3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팬데믹은 계속 이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라든가 그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인들이라든지 좀 인력 충원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좀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이봉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이나 이런 것에 이제 재정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재정의 형태로 이제 좀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추경안에 있는 예산, 추경 예산안에 들어간 그 재정이 그러면 이 다 쓰이느냐. 사실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또 잡아놓은 예산이 또 다 투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팬데믹이 언제든지 이제 닥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정치권과 정부와 방역당국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덕분에라는 거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덕분에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가능한
가능한 모든 외출을 자제해주고 비수도권 주민들도 수도권 방문 자제해달라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동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도권의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에다가 또 수도권이라도 약간 더 지방에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늘 또 교류를 이렇게 하고 사실 뭐 서울에서 충북, 충남 가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고 또 경기도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으니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많이 답답했지만 또 그만큼 익숙해져 있으니 지킬 것은 지키지 않으시겠나. 어느 사회든 안 지키는 부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만 정부에서 좀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정부가 다짐만 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뭐 한 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라는 말씀들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하는 걸 보고 그냥 구두 개입만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드디어 법까지 바꿔놨지만 그 법도 시행을 안 하면 그뿐입니다. 가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법 앞에 가지 않으면 그뿐이니까 이제 그거 조금 일부 조정하고 하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아마 딴 나라 같았으면 이 정도 가면은 아마 시위가 났을 겁니다. 꽤 보지 않았었습니까? 정부는 뭐하고 우리한테 왜 이런 이 자유를 억압하냐 그래서 막 시위도 하고 이랬을 텐데 선진국들이 그걸 했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국심도 있고 또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면 저는 아마 이번 달 말쯤에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숫자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사와 여러 가지를 평론하는 입장에서 이제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에 왔어요. 확진자를 줄여야 되는데 다른 때보다 지켜야 될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생각이 중요할지 한마디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지금도 뭐 바다의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가서 바다를 보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휴가철이고 해서 이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이제 휴가지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또 많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수도권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적용되는 국면이지만 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결국 이런 휴가나 이런 것들도 올해도 뭐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즐겨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역을 강화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결국은 또 다중이용 시설을 벗어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뭐 음주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제한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뭐 24시간 우리를 뭐 감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4시간 과연 어느 골목, 어느 한강 둔치에서 어디서 어떤 술을 먹는가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뭐 그걸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그래도 제가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의 백화점에서 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해서 이 백화점을 방문한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방침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근처에 선별진료소에 이렇게 뭐 줄을 길게 서 있고 뭐 이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렇게 길게 줄을 서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를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방역 당국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와 방역 당국이 상황에 맞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럴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그 목표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또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좀 보이면서 우리가 좀 올해도 역시 좀 여러모로 답답한 것을 이겨내면서 좀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